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준비제도에 대한 비판을 또 한 번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준은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무역전쟁의 필요성이나 달러 강세, 심지어 민주당발 셧다운도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주요 은행 경영진과의 통화에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정부 관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화통화는 셧다운과 무역, 시장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가 뉴욕 증시의 급락세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엔화 가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일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5% 폭락하며 2만 선이 깨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 증시는 일본 증시의 급락세에도 장 후반 낙폭을 줄이며 소폭 하락하는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한 뒤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낙폭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두 지수 모두 낙폭을 줄이며 약보 하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5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669선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지만은 이 오후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블랙 크리스마스를 겪어내야만 했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불안해 보입니다. 함께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서는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이슈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최근 우리 시장은 기관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모두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호재와 악재가 함께 터지면서 이 모멘텀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조언 함께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의 주가는 2% 넘는 급락이 이어졌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 5%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주요 선진국 증시들의 어떤 그 급락 부분.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배경 굳이 꼽아보자라면 일단 트럼프발 노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최원 앵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FOMC 파월 의장 소위 말하는 미국 행정부와 FOMC 간의 어떤 그 줄다리기 양상이 지금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행정부에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것 자체가 막혀버리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셧다운의 장기화 우려감 자체가 시장 흔들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었던 그리고 우려해 왔었던 부분들이 지난 한 2주 정도와 앞으로 향후 어떤 그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이미 시장 내 알려진 재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에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연말에 뚜렷한 어떤 그 호재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랄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알려진 시장 내 재료이긴 하지만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차 불안감의 양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확산되어 가는 소위 말하는 뉴스 플로우에 따른 시장 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FOMC 간의 어떤 갈등 양상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점.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역시 급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돼서 시장 내 어떤 그 우려감으로 표명이 되어 왔었던 그런 재료다라는 점. 근데 연말에 임박하면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조금은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시장 조금 좀 급락의 양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씩 시장 내 재료로 작용했었더라면 조금은 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급락보다는 조금 좀 완만한 상황의 하락이 나타났겠지만 동시에 행정부 FOMC의 갈등이랄지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급락이 이어졌다라는 점. 근데 우리 시장님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죠. 지난 월요일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에 있어서 경기 부양 체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통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재정 정책, 세 번째가 조세 정책인데요. 다들 지금 현재 방향성 살펴보시게 되면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FOMC와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좀 대립 양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 조금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재정 정책 역시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올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경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내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 근데 다만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갈등,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셧다운으로 인한 재정 지출 스톱, 그 부재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연말에 있는 어떤 연말에 따르는 전반적인 시장 내 기대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들과는 별도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연말 시장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미국 시장에 의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 시장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의 영향 요소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글로벌 증시 내 환경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감지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내수 확대 정책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서 소비세를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좀 미국 시장과 글로벌 투자 심리가 눌리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최은영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본 증시가 5%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 엔화의 급등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 엔화의 급등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엔화의 절상이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일본 엔화의 강세를 우리나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대일본 경합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석유화학도 있을 수 있겠고요. 조선업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그 어느 때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42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근데요, 여기서 원유의 수급,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체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정유 업종에 있어서 정유 정제 마진이 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품, 재고 자산 평가 손이 상당 부분 반영될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유업종은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을 맞이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면에 석유화학 업종, 소위 말하는 정유의 납사를 원재료로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러면 제품 가격에 대한 타임렉,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에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 둔화되면서 하락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그나마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최근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좀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외국인은 지난 6일입니다. 지난 6일 6거래일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 한 3,600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반면에 기관은 6거래일 동안 누적 기준으로 1.6조 원, 한 1.6조 원에 가까운 1.58조 원, 1조 5,8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관들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당 부분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들은 우리 증시에서 왜 매일매일 순매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기엔 두 가지 그 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연말, 이제 북클로징,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튜닝, 소위 말하는 평가 손과 평가 이익을 정리하는, 그리고 환산 이익을 정가한 매매익, 매매손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좀 약화되어 왔기에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채워나가는 모습들은 2019년 신규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을 해놓고 이에 대한 선취매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럼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취매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지금 현재 1월 정책 효과를 노리고 1월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 내 1월 어떤 그 증시 상승과 이런 부분을 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1월 정책 효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어서 1월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FOMC는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 여전히 갈등 양상 내지는 불안 심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은 좀 90일 이내에 어떤 그 협상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 역시 서서히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1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문재인 정부 일단 경제 중심 체제로 변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금 시장 내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고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IT 업종에 대한 고용 증진 효과보다는 자동차 업종의 고용 확대 효과가 그 어느 업종보다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아마도 정부는 미리 좀 꼽아놓고 고용 확대 증진을 위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양책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되고요. 이에 맞물려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역시 올 12월 말로 마감 예정이었지만 또 한시적으로 6개월 추가 연장을 했다라는 점 역시 정부의 의지, 자동차 업종의 상당 부분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해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최대 어떤 그 인접국가 그리고 최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2019년부터 해외 직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통관 정책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국에서 게임 판호에 대한 발급 심사를 재개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게임 업종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신호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면 전반적인 테마주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랄지 사물 인터넷이랄지 5G 통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어떤 그 연초 포트폴리오를 긍정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상당 부분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투자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튜닝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배당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부 매매의 마지막 일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그 배당부를 많이 받은 배당을 과거에 많이 해왔었던 평균적으로 해왔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배당락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배당 부 매매를 하셔서 오늘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배당락 직후 내일 아침 배당락이 일어난 이후에 주식 매매를 배당주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훨씬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1월 시장 내 영향 변수를 미리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부와 FOMC 간의 어떤 그 노이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한
고점 논란. 이제 1월이 되면 당장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 고점 논란이 과연 현실화가 될지 아니면 다시금 기대감으로 바뀌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에는 연말 북클로징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매매 전략 분명히 배당 락 이후에 내일 아침 매매하시는 것이 오히려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 소비주 특히 게임주와 화장품주,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해외 직구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의 완화 그리고 게임 판호 재개, 심사 재개라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너무나 미국이랄지 글로벌 증시의 폭락 내지는 하락에 너무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도 분명히 니치 마켓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긴 그림에서 포트폴리오 수립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가 모두 급락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결론부터 저의 의견을 얘기해 주자면 시가가 좀 안 좋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타랠리시커녕은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가 3포인트 넘게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토픽스 지수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거의 5%가 넘게 하락을 해버리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이런 침체적인 국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셧다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셧다운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전 셧다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바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셧다운은 좀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국경에 어떻게 보면 담을 쌓겠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돈이 예산안이 5조 원 넘게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근데 미 의회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없어. 바로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의 기치를 계속해서 걸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치의 어떻게 보면 물러남이 없는 것 같고요. 서로의 탓이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아마도 내년까지도 되고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좀 길게 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 75% 정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 셧다운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미 다 나오고 있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에는 아직 셧다운이 안 걸려 있고요. 다른 것에서만 지금 현재 셧다운이 걸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언제 겪었냐면 이미 10월달에 다 겪어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견조하게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이런 현물 매수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나마 잘 버텨줬고요. 오늘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동조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훨씬 더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완화
스탠스가 계속해서 좀 도출이 되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가면 또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괜찮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즉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오늘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향후 10년간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과거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작보다는 종가가 대부분 다 높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당 이 날은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한국 증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간밤에 연준의 갈등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분명히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이제는 중국과의 사이클 동조화를 이뤄서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이런 증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세를 나타내겠지만은 오후 들어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4%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조금 겹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최근 이 갑질 논란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 분식회계 논란까지 함께 겹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셀트리온은 언제까지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보셔야 될 것 같냐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계 문제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아마 불거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과정을 좀 겪고 나야지만 좀 활활 좀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금융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가장 큰 원인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인 이런 허즈마에 대한 판매 허가도 받았었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의 이런 미국 판매 허가도 받아서 2010년 허가를 받은 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등 모두 어떻게 보면 3종의 이런 것을 모두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시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호재거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분기에 글로벌 시장 확대의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악재가 좀 많이 겹쳐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런데 시장까지도 지금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블록 2대 주주인 테마색이 일부 지분을 계속해서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서정준 회장님의 갑질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타였던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그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가 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은 좀 당분간은 조금 관심 종목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세인 업종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인데요. 좀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여객의 이 중국 노선이 11월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소비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시장을 볼 때, 그래,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주식이 이쪽 라인들 아닌가,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노선의 여객 회복세가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객 증가가 계속해서 되면서 11월 한국 여객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한국 여객 같은 경우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957만 명을 기록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는 11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일 기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올해 누적 여행 항공 여객 같은 경우는 1억 명을 돌파가 되면서 역대 최단 1억 명 돌파 기록도 함께 세워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런 모습,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요. 바로 저가 저비행 항공사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저비용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행 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드 여파로 어떻게 보면 이런 발길을 끌었던 중국 관광객들도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전같이 단체 관광객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만간 또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조금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이나 면세점 업종 그리고 엔터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업종에서도 지금 현재 저유가 국면에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당연스럽게 항공주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6%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해서 42불까지 내려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오늘도 관심권을 계속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엔터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지금 현재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하고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 3사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지금 현재 이슈를 각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소나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오고 있는데 좀 피해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로 어떻게 보면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강세인 종목도 있고 또 하락세인 종목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자, 오늘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가가 아마도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깨졌고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전이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FOMC에 대한 이런 대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월 의장을 어떻게 보면 해임하겠다라는 이런 해임설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느비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유동성을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은행에 갑자기 유동성 점검을 하냐라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겨버리면서 주식시장 계속해서 낙폭이 하락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버텨야 될 선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낙폭이 거기가 하회해버렸다는 것은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시장에는 좀 안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선호가 되다 보면 당연스럽게 주식시장에는 조금 자금이 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만선이 붕괴가 됐다는 것은 좀 고민을 우리나라 시장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나라 시장 잘못하다가는 내년 초를 어떻게 보면 2천선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막 매매를 하는 시기보다는 한 단계 좀 물러서서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다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걸 신중한 모멘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나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는 2차 전지 라인들에 대한 얘기 바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LNF나 에코프로 등 이런 식의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5G 관련된 주식들도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SKT, KT
LCD 그리고 LED 뉴플러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솔리드나 서지 시스템인 5G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질,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대한 이런 관심 끊임없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어떻게 보면 카페24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봐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는 한 단계 좀 물러나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 이 투자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장 첫날에 출발 증시 와이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익률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률이 큰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코디해 주실 텐데요. 수익률의 제왕인 이 신일소 소장님, 그리고 관록의 명장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출근길 아침은 방한용품도 챙겨주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져 내일 아침은 영하 11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라도와 제주도, 경남은 낮까지 약한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 동안 미세먼지 한때 나쁨에서 오후에는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도, 대전 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비는 조금 이어지다가 낮에는 모두 그치겠고 광주, 대구 7도, 부산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 및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